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미 한번 예고를 해드렸죠. 이제 의대편에서 2023 이 인솔안에 있는 대학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입시들을 다 분석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하나씩 분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튜브를 보거나 블로그를 보거나 하시면 좀 재미가 없어서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서영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지원할 때 그 지원하는 학교들이 좀 묶여들 있단 말이에요. 되게 당연히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서영고를 지원할 거고, 뭐 성균관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 라인에 있다는 성서안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들 좀 비교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서영고는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이게 반영이 조금 있으면 나머지도 좀 성서안 한번 해보자. 중경미 씨 한번 묶어보고. 반응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볼 건데 크게 두 번 좀 방송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첫 번째 이번 주에는 전형들만 좀 모아서 전형들만 분석을 해보고 어떤 전형들의 특징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 학교들하고 우리가 입시 얘기를 하면 뺄 수가 없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이 서류평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입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학교들마다. 그래서 그 입시 결과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쉽게 얘기하면 지원 전략, 어디를 지원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두 번째 시간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디가 더 재미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만들 때는 좀 둘 다 재밌게 생각을 하고 만들긴 했는데, 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우선 서울대 전형부터 한번 얘기를 하면은 수시 2개, 정시 2개에서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시에서 먼저 말씀드릴 전형은 이제 지역균형 전형.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전형 중 하나죠. 그래서 고교별로 이제 2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다단계 전형이어서 1단계 서류에서 3배수 모집을 하고, 그 다음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격시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소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1번, 2번은 이제 공통문항이고, 3번은 여태까지 서울대는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독서. 자신의 인생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독서 2개에서 3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달라고 하는 게 이 서울대 자소서의 대표적인 그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쓰려면 일단은 독서 활동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면접은 구술 면접이라고 하죠. 질문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주는 면접이어서, 구술 면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원 동기, 뭐 학업 계획, 그리고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서울대 치고는 상당히 이 난이도가 좀 낮은 면접이다. 그러면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 질문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나요? 네, 원래는 면접 볼 때는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원래 면접을 되게 학위 면접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진짜냐, 아니면 좀 많이 부풀려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는 이제 세계 합7, 작년까지도 세계 합7이긴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세계 합7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6이었잖아요. 6이어서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는 일단 안 돌아갔어요.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안 돌아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종합전형. 그러니까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어요. 전부 종합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 전형에서는 자격 조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단계 전형인데 1단계에서 일단 2배수를 모집을 해요. 그리고 제일 특이한 게 바로 뭐냐면 면접이 50%인 거. 면접 반영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네요. 훨씬 높죠. 근데 왜냐면 면접이 지필 면접이에요. 지필. 그래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뭐 거의 면접 끝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 대신에 지필 면접 난이도 훨씬 어려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이다. 정시 전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정시도 직윤이라고 하는 게 올해 처음 생겼고, 그 다음 정시 일반 전형이 이제 있습니다. 우선 정시 직윤은
수시 지금과 똑같이 고교별 2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수시하고 조금 차이점은 수시는 100% 현역들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재수생은 안 된다. 네. 그런데 정시에도 현재 이제 재수생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저 재수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 지원을 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따져는 봐야 되는데 네. 솔직히 현학생들이 과연 정시 지원을 받을까? 저는 이제 거꾸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거 받지 않는다면 재수생들도 충분히 받을 자격 조건이 되니까. 그 서울 일부 몇몇 학교들은 현역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시를 준비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수능만이 압도적이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만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가 40%. 아, 교과가 들어가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수능 100%가. 이게 서울대 정시의 올해 가장 파격적인 변화예요. 정시 일반도 보세요. 수능이 80% 반영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 교과가 들어가는데 이 교과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량평가는 내신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 영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수 현황, 학업 성적, 그리고 세특을 보는 어떻게 보면 이 종합의- 교과 서류죠. 네. 쉽게 얘기하면 서류에서 교과 영역만 띄어갖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보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A, B, C 3단계로 구별을 해서 보겠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제일 다 잘 되어 있으면 A를 해서 5점을 주고 그냥 적당하다 하면 B에서 3점을 주고 좀 아니다 하면 C에서 빵점을 주겠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 정성평가다. 네. 요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수능 봐서 줄 세우는 게 아니네요. 네, 이제 수능으로 뽑지 않겠다는 거죠. 수능 100%는 이제 안 뽑겠다라고 서울대가 드디어 올해 어떻게 보면 1000명을 하는 거죠. 이게 2024, 2025, 2026 할수록 어떤 파급 현상이 일으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고교 학점제 때문에 이른바 저는 테스트 버전이 아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정시로 니네가 오고 싶어도 학교생활 충실히 안 하는 애들은 우리는 뽑지 않겠다. 상당히 올해 말에 아마 입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반발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 서울대가 올해 되게 파격적인 변화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으로만 서울대를 준비하겠어라고 했었던 친구들 입장에서 거의 멘붕, 그러니까 멘탈 나가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거의 재종반 최상위권에서는 거의 나락으로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네. 서울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질문으로 네. 듣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종합전형이 뭔지는 알겠어. 하도 많이 들었어.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관리해?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라는 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생활교육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디가 들어가는 거냐. 이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대는 3가지 영역을 반영합니다.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소양. 다 학업이네요.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을 매우 강조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해서 학업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요 교과 성취도, 내신 반영 능력, 그 다음에 학업 관련의 교내 수상들, 특히 여기에는 뭐 인원도 봅니다. 많은 인원에서 좋은 수상을 했을 때 조금 더 후하게 볼 수 있겠죠. 이 친구가 굉장히 노력했구나. 그다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세특에서는 뭐 수업 내용,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과제 수행 같은 수업 참여도와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학업과 관련되는 자율, 동아리, 진로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하고 연계되는 게 자기소개서 되게 1번에서 얘기하는 과정의 우수성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좀 적어달라고 자기소개서에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서울대는 오픈해놨어요. 니네 우리 학교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갖고 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연계를 하는 거다. 학업 태도는 말 그대로 태도죠. 우리가 읽는 그 수업 시간에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된 건 거의 비슷하죠. 교과 학습 발달 사항, 뭐 수상 경력, 뭐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대신 학업 태도 독서 활동에 대한 사항도 듭니다. 원래 올해부터는 독서 영역 반영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이제 발췌해 온 거예요. 올해 학생부 네. 종합전형에 아직 내용이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일단 들어가 있긴 한데 아마도 독서 영역 자체는 보지 않겠지만 다른 부분들, 뭐 창체다, 아니면 세특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독서를 어떤 식으로든 보조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냐. 왜냐면 원래 서울대가 3번 문학팀, 자소서 3번이 독서 관련 활동이기 때문에 독서 영역을 아예 배제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면 학교에서도 요거를 써줄 거냐 안 써줄 거냐 이것들이 말이 많아서.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냐, 그래도 책은 몇 권 읽어라. 읽어는 놔라. 그래서 어디서 써먹을 수도 있다고 하면 그때 써먹고 못 써먹으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예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준비는 조금 하자. 그 다음에 뭐 행특, 담임 선생님들이 이 친구의 학업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요거는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어떤 학업 태도를 가졌냐, 네가 도전 열심히 했냐, 뭐 적극적이었냐, 요거하고 연계할 수 있다. 요거 외가 이제 전부 학업 소양이에요. 어떤 뭐 마인드, 뭐 자세, 뭐 그런 것들. 학업 외 교내, 뭐 봉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독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체,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이제 학업 소양에 들어가는데 시간만 들어갑니다. 이걸 갖고 뭐 활용하기 되게 어려운데 40시간 이상만 하면 된다. 3년 전에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특, 그리고 서울대는 임원 활동도 적어놨어요. 리더십과 관련해서. 대신 요게 뭐 학생 회장을 해야 된다거나 큰 역할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든 그 역할과 내용만 보겠다. 청소부장이네. 그렇죠. 청소부장은 네가 청소부장을 했던 역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뭐 학급을 위해 어떤 내용이냐. 그럼 그걸 학생 회장보다 더 쳐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하고 연결되겠죠. 자소서에 있는 2번에서의 대인관계, 뭐 인성, 협력, 배려 이런 거하고 이제 좀 엮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생활 기록부가 반영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준비하려면 이런 것들만 하시면 된다. 자, 쭉 보니까 다 해야죠. 서울대 가려면 일단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그럼요.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잘해야 되겠네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가끔 조금 심하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본질이 뭐냐면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뭐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인재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강조하려면 진짜 눈에 딱 띄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최근 2년 동안은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으니까. 학교에서 학습 과정이나 활동 사항을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보기 어렵잖아. 온라인 수업으로 맨날 그렇죠.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교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화려하게 써줄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어렵단 말이에요. 화려해도 이상하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탄탄하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학업적 역량, 아니면 그 학교가 요구하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에만 집중해서 이 생활기록부가 꾸며져 있는 게 저는 최근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우수화, 아니면 조금 더 지속적인 학업 역량을 구축하자. 그게 제가 보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기준이 될 거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서울대는 이렇게 준비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연세대. 연세대. 연세대는 이제 이렇게 많아요. 크게는 5가지 전형으로 이제 볼 수 네.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제가 이 5개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천에. 전형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연세대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형은 이제 교과 추천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교과 추천이죠. 네. 현역 재적생의 5%까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명 있는 학교 기준했을 때는 10명. 10명. 그러니까 10등까지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2등급 그렇게 극초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금 의외죠. 연대인데 불구하고 2등급 극초까지도 지원을 해라. 저거 얘기를 한다. 그 5% 그때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왜 5%인지. 자세하게 얘기 듣고 싶으면 그렇죠. 전에 나중에 앞에 있었던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단계예요. 1단계에서 무려 5배수를 많이 되게 빨리 뽑아요. 그리고 2단계가 면접인데 40%인데 여기서부터가 바로 그 유명한 재시문 면접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자체가 되게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있고, 연세대 교과 전형하면 꼭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점수. 예, Z값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활용을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이거를 다 환산한다. 그래서 그걸 결정한다. 진로 선택까지 전 교과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성취도 평가 과목들까지 전부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연대가 Z값이라고 하는 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제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Z값 하면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는 뭐 이게 설명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니까. 활동 우수자 전형하고 국제형에서 국내형. 요게 이제 연세대 종합전형이에요.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종합전형이지만 활동 우수자 전형은 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국내형, 이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만. 재수생이 안 된다는 네, 재수생이 안 돼요. 이거 현역생만 가능한 전형. 그래서 요거를 솔직히 요게 이제 현역생들이 좀 노릴 만한 경쟁을 했을 때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전형 중 하나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다만 이 국제에서 국내형이 이제 하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캠퍼스가 송도 캠퍼스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새로운 서울 신촌에 대한 로망은 사라지는 거네요. 네, 4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전부 그러면서? 송도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집값 갖고 인천에서. 글쎄요, 과연 연대를 가려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과연 그렇죠. 원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신촌에 대한 로망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간 좀 그 선호도에서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연대를 지원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틈새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둘 다 다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를 하는데 활동 우수자 전형을 보면 문과는 2.5배수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과는 자연계는 4배수를 보시고 와. 그러니까 틀려요. 이제 국내형 같은 경우는 2.5배수 딱 일관형인데 그리고 면접은 40%인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어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수능 이후에.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수능을 잘 보면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얘는 옵션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생각보다 많이 뽑는 것 같다.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최저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는 교과 추천에 최저가 없어. 특이하죠? 그러네요. 교과 추천에 최저가 없어. 근데 대신 있네? 종합전형에는 재시문 면접에 최저까지 다 걸려 있어. 근데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엄청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대가 이걸 고집을 하는 거죠. 일단 활동 우수자 전형은 국수탐 중에서 2개 합 4인데 국어 수학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탐이냐 수탐이냐 아니면 국수냐. 네. 2개 합 4. 그리고 영어는 3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치면 3개 합 7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진짜 오리지널 7이라 부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에서 국내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어렵다. 왜? 국수탐 중에서 2개가 뭐예요? 그럼 아까랑 비슷한데 하나 좀 후하잖아요. 그렇죠. 대신 영어가 무조건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다 맞춰서 영어가 2 나오면 아예 탈락. 그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어렵다. 특히 작년부터 수능 영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영어 1등으로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좀 많이 빌 수도 있다. 왜냐면 일단은 송도라고 하는 데서 좀 인기가 떨어지죠. 거기에 2.5배수야. 그런데 면접은 수능 최저 이후에 있어. 네. 심지어 수능 최저가 빡빡해. 어떻게 보면 세기와 무기인데 영어가 무조건 1 나와야 돼. 솔직히 이거를 어느 정도 애들이 접근해서 쓰려고 할지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영어는 되게 잘해. 그러니까 지금 편식 중에서 영어는 자기가 진짜 무조건 1 찍을 수 있어. 그런 애들은 한번 도전해보는 그렇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도전할 수 같은데. 있는데 걔네들이 제가 볼 때는 1등급 극초나 극상위 수준들 아닙니다. 1.5 미만인 그러니까 그런 애들. 1.6, 네. 1.7, 1.8인 애들이 네. 위에 있는 학교에 쓸 때 연대를 쓴다? 그러면은 아마 저라도 이거 추천해줄 것 같아요. 그 네. 친구들한테는 야 이거 쓰자. 근데 너가 확실히 영어만 1위를 찍을 자신이 있으면. 아니죠. 그 앞에 너가 확실하게 4년 내내 송도에 갈 수 있냐? 너 그걸로 만족한다면. 일단 그게 중요하거든. 작년에 제가 요거 학과를 간 애들 면접을 상담을 했을 때 네. 다 그게 고민이었어요. 송도. 네, 다 좋은데 나 쓸 수 있다. 영어도 1등 맞추고 다 하는데 그거 하나 이게 조금 애매하네.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결국엔 다 지원했습니다. 그쵸. 연대인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대는 이제 논술도 있어요.
논술 100%예요. 보시면 알죠. 수능 철저도 없어요. 그냥 논술 하나로 그냥 진짜 난이도 끝판왕이겠네. 네.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계열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됩니다. 영어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연 계열은 정해져 있어요. 수학이 60%, 과학이 40%, 수학과 과학, 논술 다 봅니다. 심지어 자연 계열은 과학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어요. 기계공학과는 뭐 물리 이런 식으로 생명이면 화학과는 화학의 필수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이 상당히 까다롭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시 전형이고 정시 전형은 가군에 속해 있고요. 네. 수능 100%예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 점수로 이제 계산을 하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등급만 나오다 보니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게 활동 우수자 전형하고 요 국내형이라는 종합 전형이 원래는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되게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입시 결과 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작년부터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도 하고 특히 수능 이후에 작년에 면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은 날짜 발표 안 했지만 최저가 있기 때문에 면접이 아마 그 이후에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요게 이제 얼마만큼 변수를 부여할 거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면접장까지 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생각보다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더 좋은 이득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략적으로 잘만 노린다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다. 다만 워낙 재시문 면제 자체가 어렵고 수능 최저가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연대를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능 최저를 확실하게 맞춘다라는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면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무 교과 추천에 수능 최저가 없다고 이거를 너무 노리는 거는 저는 만만치 않다. 왜냐면 결국에 여기도 면접이 있어서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얘네들 재시문 수준이 수능 최상위 등급 수준의 난이도예요. 그러면 제가 옆에 봤을 때 이 활동 우수하고 국제 국내 전형 면접이나 뭐 수능 최저가 봤을 때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약간 자사고 뭐 그런 친구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사고 친구들한테 유리하기보다는 자사고 친구들 배려해줬다고 하고 저는 보여요. 제조 5%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지역 명문고 같은 경우는 1.0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 전교 1등급 그러면 한 1.5부터 걔네들 한 전교 10등이면 이제 그 초반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니네들 충분히 할만하다. 왜? 우리가 그냥 교과로만 뽑질 않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써라 이거지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용자들 좀 써라. 야 너가 전교 1, 2등이 아니어도 너 나름 네가 할만해? 하면 써. 그냥 지원해봐. 한번 5배수니까. 실제로 작년에 이것 때문에 극악했잖아요. 경쟁률이. 그렇죠. 대다수의 학과 절반 이상이 1차가 전부 프리패스였다고. 5배수가 아니까 경쟁률이. 근데 올해는 그거는 넘어가겠죠. 왜냐면 작년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애들이 혹해서 쓰긴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 최저가 없다. 그리고 내가 연대 같은 경우 수능을 안 봐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다 버려야 된다. 교과 추천도 재시문은 수능 최상위 수준. 활동우수 국제도 최상위 수준의 면접에 심지어 수능 최저 걸려있죠? 논술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수능 하는 애들이 되게 논술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대는 결국에는 공통점은 뭐냐? 최소한 네가 수능 역량이 진짜 1등급 대의 역량을 갖고 있냐? 요거를 우리는 보겠다. 당연히 인문계열에서는 국어나 사탐계열 1등급 수준을 요구할 거고 자연계열은 뭐 수학에 무조건 1등급, 과탐 1등급 영역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없이 여기를 써서 붙는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연대의 핵심도 결국 수능 역량. 그러니까 얘는 수능이 필수라기보다 수능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볼까요?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활동 우수형 국제형이 동일한데 많이 보신 반영 비율이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른바 종합에서 얘기하는 4대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연세대하고 서울 안에 있는 15개 정도의 대학들이 모여서 이걸 같이 만들었어요. 학생 종합전형의 기준 틀들을. 걔네들은 공통적인 영역들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연대가 똑같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활기록 반영 요소가 조금 더 아까 서울대보다 세분화되어 있어. 학업 역량에서는 이제 교과 요인, 학업 선택도 전체 다 보고, 이제 교내 수상, 창책, 세특. 특히 연대는 세특에서 강조하는 게 학업의 우수성. 너가 얼마나 학업적으로 우수한지 요거를 세특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죠. 자,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생활기록부를 맞추는데 뭐 전공적합성을 맞추는 말 같지도 않아요. 전부 학업입니다. 학업. 근데 얘는 정확하게 전공 아니면 계열에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 성취도나 이수를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학교에 어떤 학과로 올지, 그 학과에 대해서 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겠다. 세특에서도 전공 관련된 흥미, 관심,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내 수상이나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도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충분히 어필해달라. 연대는 이런 식으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생기부 반영 요소들을 기재했을 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성 연형은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보는 게 봉사. 그 다음에 이제 행특이 있죠. 담임선생님이 써준 행특. 그리고 출결을 봅니다. 얘네부터 이제 출결 사항도 주로 보고요. 이제 세특에서는 학업 활동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나 그런 것들. 그리고 단체 활동들 있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단체 활동을 거의 한 게 없어서 많진 않지만 올해는 벌써부터 1학기 때 뭐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아니면 뭐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대신 얘네도 똑같아요. 리더십, 임원활동. 근데 이거 서울대가 동일합니다. 역할, 어떤 내용의 의미를 부여한다. 마지막 발전 가능성.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주도성이다.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들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특히 여기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예체능 과목 올 A. 무조건 A 맞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모든 전 과목에 대한 다양한 관심뿐만 아니라 열심히 활동했다는 거 다 보죠. 그러니까 진짜 만능이 학생이 주도한 활동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발전 가능성이 들어가고요. 행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죠. 그 외부가 학업과 관련된 거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맞추려면 많이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어. 야, 남이가 그냥 정리해주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보고 이런 거라도 하나씩 더 들어가면 좋잖아. 야,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니 3년 내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단순히 현재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1, 2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 1학년, 2학년 때 생기부 관리 안 하다가 3학년 때 와서 하겠습니다 하면 절대 할 수가 없겠네, 이거 보니까. 어렵죠. 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렵죠. 그렇겠네. 근데 어느 정도는 은연히 좀 많이 채워져들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방향을 잡고 한다라고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눈에 딱 보이죠. 아, 얘가 지금 생기부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계획해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루살이처럼 그냥 주워만 먹은 건지 당연히 알 수 있죠.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뭐 제가 알 수 있다면 학교 입학사정관들은 더더욱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데서 확실히 합격, 불합격의 그 순간에 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거 관리하는 몸 프로그램이 있나요? 뭐 관리해주는 컨설팅이 있나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방향만을 제시해주거나 로드맵을 짠 거를 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뭔가를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제 고대, 네. 고려대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고려대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학교 추천 교과 전형이 있고, 학업 우수라고 하는 종합전형, 계열적합이라는 종합전형. 얘네도 종합전형이 두 가지. 그리고 정시. 대신 고대는 논술은 없어요. 논술이 완전 폐지됐기 때문에.
학교 추천 전형을 보면 제적이 4%. 딱 1등급들만 지원해라. 그러니까 요게 그 어머님들이 그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와 4%가 그렇게 크냐? 그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 영상에 주기장창 떠들었었죠.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등급과 아무튼 앞자리 숫자 밖에 있지 않은 확실히 우리가 뭐 정성평가라든 정량평가라든 1등급이 100점 만점을 주면 무조건 2등급 때부터 99점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1점이 살짝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데 불구하고 연대는 5% 이내에 있는 애들까지는 동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1등급들만 데리고 우리는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괄 전형이에요. 얘네 뭐 다단계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교과가 80이에요. 그런데 서류도 20%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얘네도 동일하게 교과 정량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류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얘네도 이제 은연중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1등급 때 자사고 애들, 그러니까 1등급 후반 때 자사고 애들도 우리 1.0하고 똑같이 쳐줄게. 좀 써라. 야, 써라! 좀. 아나운동 좋다. 그렇죠. 자꾸 이상한 동네 가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네가 얘기하는 거다. 최저가 있어요. 인문계열은 세계합 6, 자연계열은 세계합 7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인문계는 세계합 6, 자연계는 세계합 7.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교과는 전교과 다반이에요. 여기도 진로 선택까지 다 포함한 반. 그렇기 때문에 학교 추천 전형은 그래도 연대보다는 좀 변수가 덜하죠.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실질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이게 확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모두 고등학교 1등급 애들을 한 번씩 다 찔러보는 이 제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저만 맞췄어요. 최저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를 1등급인데 고대를 안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최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 나 못 맞추는데 뭐하러 그 아까운 카드를 쓰냐. 야, 세계합 6, 7을 못 맞힐 정도면은 이제 수능 최저를 맞힐 데가 없는 건데. 되게 많아요. 1등급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이거를 되게 쉽게 접근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이거 그렇죠. 세계합 6 맞추는 애들이 1등급 전체 이런 비율 중에 5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한 어떤 역량이 되게 적어요. 되게 부족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1%, 그러니까 1등급이 되려면 그만큼 내신 공부를 주구장창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수능까지 공부할 여력이 되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합 이걸 못 맞추기 때문에 진짜 1등급에도 불구하고 이 전형을 쓰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저희 지역에서는 많죠. 좀 아쉽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몇몇 지역들이 솔직히 수능에는 확실하게 우위를 띄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막말로 그런 거야. 대치동에서는 정규 10등도 연고대 간대. 그렇죠. 정시로. 근데 우리는 정규 10등이 경희대도 못 가. 그 괴리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안 하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최저 없는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종합전형을 통해서 비벼가지고 어떻게 못 갈까, 막 이게 더 이제 성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대 같은 경우에도 막 일반고 애들이 계열 적합표 막 이런 거 쓰는 거 그렇죠. 아마 수능도 없으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네. 네. 일단 학업 우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한은 없습니다. 둘 다 제한은 없어요. 근데 학업 우수형 보세요. 1단계가 6배수 무시를 해요. 진짜 엄청 많이 뽑아요. 네. 수능 최저가 대박입니다. 4개 합 7, 인문계열은. 자연계열은 4개 합 8이에요. 3개 합 6, 7에서 과목이 하나 늘었는데 등급은 하나씩 늘려. 그러니까. 그럼 4개 합 7이면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무조건 한 과목 1등급 나와요. 1 나와야 돼요. 1, 2, 2밖에 안 돼요. 엄청난 거예요. 자연계열도 막말로 둘둘둘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둘둘둘둘이. 거기에 면접은 또 제시문 면접이에요. 예, 연대에서 봤던 종합전형 비슷하죠. 근데 최저는 훨씬 높죠. 그 부담이 확 되죠. 왜냐면 세 과목이 네 과목을 다
반영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학생들 입장에서 맛이 가지. 그렇죠. 예. 그런데 왜 6배수를 뽑았을까?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어요. 그런데 최저가 4개와 7이고 8이야. 그럼 이거를 접근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능을 진짜 미치게 공부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6배수를 뽑아도 절반 이상은 면접장에 안 나. 왜냐면 수능을 그 정도 잘 볼 수 있는 집단이야. 얘네가 4개 합 7인데 만약에 4개 합 6이랑 4개 합 5를 맞췄어. 누가 고대를 써? 정시까지 가는 거지 일단. 정시까지 가를 수밖에 없지. 면접 안 가. 특히 자연계열 애들은 4개 합 못 맞췄어. 4개 합 6 맞추고 의대 체제야. 그러면 누가 영어를 보려고 면접장 가 애들이. 그러니까 6배수를 모집하는 거야. 되게 많이 모집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괜히 이렇게 많이 뽑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의도들이 있어요. 계열적합형 1단계 5배수 모집을 해요. 많이 모집하죠? 네. 면접이 40%예요. 그런데 얘는 수능 이전에 있어요. 수능 전에 있어요. 전에. 예. 그리고 최저가 없어. 이거야말로 종합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종합이에요. 네. 그런데 딱 이거를 보면 학업 우수자 전형하고 계열적합형으로 되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학업 우수자는 말 그대로 이름이 딱 뭐라고 써요? 학업 우수. 즉 공부 잘하는 애들 뽑겠다. 바로 일반고 애들. 니네 일반고 이거 써라. 일반고 1등급 써라. 다 써라. 2등급 초반 다 써봐. 대신 이거 맞춰와. 그렇죠. 일단 맞춰와. 그리고 거기에 없는 면접, 재시문 면접인데 부담 없어. 야, 수능 이후야. 그렇죠. 얘들아, 수능 이후다. 수능 잘 본 애들은 우리 학교 안 온다. 우리도 안다. 그러니까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계열 적합형은 뭐냐? 계열에 적합한 애들 뽑겠다. 어문 계열은 어문 계열에 적합한 학점과 공부를 하는 애들 와라. 바로 외고애들 와라. 사회계열은 사회계열에 아주 적합한 고등학교가 있죠. 국제고라고. 국제고 써라. 수학? 야, 과거 뭐야? 써라. 특목 대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걔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특목의 특징이. 수능 공부를 못해요. 그렇죠. 대학이 다 알아. 그러니까 더 준비 잘해. 없애줄게. 니네 그런 거 하지 마. 니네 그런 거 하지 마. 니네는 니네의 그 계열에 적합한 계열의 능력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재심 면접을 대신 대체해줄게. 대신 니네도 잘 보면 관악산 갈 거니까 많이 일단 뽑아줄게. 관악산 가자는 많이 뽑아줄게. 우리가 일단 많이 뽑아줄게.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봐. 요게 계열적 합평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 네. 요 주변 빅4라고 하는 네. 소위 말하는 그 학생들 중에 진짜 수능만 어느 정도만 된다면 저는 뭐 학교 추천도 가능하고 학업 우수도 가능하고 이거 두 개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과고 이건 종합이다 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4개 합 7 정도 맞추는 영향, 4개 합 8 정도 맞추는 영향이면 솔직히 고대를 2개 쓰면은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아무튼 하나는 교과 영역을 많이 받으면 그렇죠. 또 하나도 좋든 나쁘든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연대가 똑같아요. 가고. 자, 이유는 딱 하나. 서울대가 나군이에요. 아니 또 눈치 싸움이구나. 이게 그나마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원래는 서울대가 가군이었고 연고대가 나군이었어요. 근데 서울대가 나군으로 갔어 작년에. 그러자마자 연고대가 동시에 가군으로 왔어. 이거 아름답죠. 근데 왜 얘네들은 같이 다닐까? 그냥 가나다로 흩어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가나다로 흩어지면 그 중에 한 학교 입장에선 상당히 기분 나쁜 걸 이미 본인들이 아는 거죠. 세 개가 동시에 붙었는데 우리를 안 오네. 이 의지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이것들이 정신들이 나빴구만. 우리는 안 오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교가 아무튼 하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2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가나다로 깔리면 소위 말해서 1등급 애들이 3개를 다 집어넣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때 밑에 있는 학교들이 고소고발전 해야지. 진짜 그럴 것 같아. 성서한 가나다 장난하냐 니네.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다 빨아먹으면 무슨 청소기도 아니고 우리 보고 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걔네들도 그 라인들은 적절하게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100%고 국어, 수학, 탐구는 이제 표준 점수로. 다만 연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죠. 영어를 연대는 가점을 주잖아요. 가산점을. 근데 고대는 감점 처리를 해요. 마이너스 빼면 감점으로. 그리고 한국사만 가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등급이 어떤 등급이 나으냐. 특히 2등급 때부터. 거기서부터는 연대가 유리하냐 고대가 유리하냐가 조금 갈릴 수 있겠죠. 동일한
국수탄 표준 요소를 갖고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군에 있는 게 연대 입장에서나 고대 입장에서나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분산 효과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영어 때문에 서로 이제 누구는 연대 쓰는 게 유리하고 누구는 고대 쓰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얘네는 학교 추천에는 서류평가 요소, 학업 우수 계열 적합형에는 서류평가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고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학업 역량, 이제 자기개발 역량, 그리고 인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계열 적합형하고 이 자기주도, 즉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여기에 좀 합쳐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되게 상세하게 해놨어요. 학교에 가고 보시면 수시 모집 용어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역량은 자율, 동아리도 다 구별해가지고 자율에서는 학업에 대한 노력과 우수성을 보여달라. 동아리에서는 어떤 특정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얘기해달라.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은 다 똑같죠. 심지어 학년별 성적 추이도 우리는 보겠다. 네가 1, 2, 3이 1, 1, 1이라든지 1, 2, 3도 떨어지는지 3, 2, 1인지 1, 2, 1인지 이런 거 아무래도 보겠다. 상승이 좋겠죠.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라는 자기개발 역량하고 연계한다면 갈수록 잘하는 친구들이 좋겠죠. 다만 원래 111인 애들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원래 111 다음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세특 같은 경우에도 내용, 뭐 태도, 열정, 그러면 독서는 뭐 어떤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 자기개발 역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 동아리, 진로 영역을 세분화시켜서 각각 보시면 주로 이제 전공, 진로 계열에 대한 관심도, 적합성 이런 것들은 창체에서 주로 보겠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관련되어 있는 교과 문제, 세특도 마찬가지. 거기에 이제 독서 활동을 올해부터는 이렇게까지 반영해서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집어넣은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파생시켜가지고 서류를 좀 꾸밀 때 생기부 내용을 좀 채울 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인성은 기본적으로 출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 그리고 행특. 보시면 고대는 솔직히 봉사활동 거의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 봉사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영역이 아니라 시간만을 보다 보니까 기본 시간 이수. 그렇죠. 그래서 40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어디든 가서. 자, 요게 이제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에 이제 전형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왜 이렇게 전형들을 짜서 만드느냐, 얘네가 왜 이렇게 의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 있는 고3 학생들이 여기를 지원할 때 자기한테 더 유리하고 적합한 전형들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도들을 모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과연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것까지를 좀 판단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첫 번째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고3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중등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아니면 고1, 2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에 따라서 그 학생에 맞춰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형태보다는 저는 로드맵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3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이 친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장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1학년 최소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항상.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짜 1학년 남은 시간부터 이제 어떤 것들 준비할 거냐, 차근차근 해서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1학년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 결국 겨울방학 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 수 있고, 학업적으로도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들이. 옛날처럼 나는 공부만 해 해서 독불장군처럼 하는 애들한테 유리한 체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부만 해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몇몇 분들은
아유 뭐 수능으로만 해서 된다, 뭐 공부만 해도 된다. 아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걸로만 해서 100% 간다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서울대가 좋든 나쁘든 정시에서 수능 100% 반영을 안 해요. 결국에는 연대 고대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따라간다라고 상상을 하면은 모든 대학들이 다 따라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가서 갑자기 수능만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규칙성이 깨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1학년 때 그런 관련 그러니까 1학년 때 입시라고 하기보다는 3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학업 로드맵, 어떤 그런 학생부와 관련된 어떤 큰 틀의 로드맵은 한 번쯤은 받을 만하다. 또 느낀 게 학년이 이제 계속 올라갈수록 등급도 바뀌고 생기부 내용도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씩은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저는 분기마다 점검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요. 네, 중간기만 한 번씩 묶어서 그렇죠. 한 번씩은 하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받는 게 좋다.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평준화라고 하는 건 이제 없어져요. 평준화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상향 평준화는 존재하지 않아. 하향 평준화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향 평준화를 가지고 전략을 짤 거냐? 그러니까 골고루 잘한다, 골고루 다 나는 만능이다라는 거에다 포인트를 잡을 거냐? 아니면 나는 특정 영역에서 내가 확실히 우수하는 걸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111이 아닌 친구들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제 방향성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2학년 때는 그 영역을 잡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긴 한데, 뭐, 어렵네요. 어렵죠. 그렇죠. 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 한번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보이시는 연락처로 저희 최강입시 연구소로 한번 문의 주셔도 뭐 충분한 거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영어 수학 특히 저희 지역 저희 비포 근방에 계신 학부모님들 또 학원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다 특히 영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요렇게 오늘은 좀 마지막에 살짝 홍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이제 숫자 나오죠. 다음, 이제 오늘 저녁을 봤으니까, 네. 결과는 그 결과값에 따라서 진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할까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천에서 수영고 가시 2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